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대표되는 특목 자사고 입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진학 방향을 정해서 미리부터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들도 있지만 상당수 수험생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직후부터 본격적인 입시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학생들과 또 자녀분 입시 도와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목 자사고 당락의 결정적 요소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과거의 선배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지 또 남은 기간 합격을 위해서 어떤 준비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 세 개 학교군은 대체로 전형 방법과 핵심 전형 요소가 유사합니다. 1단계에서 내신과 출결을 보고 2단계에서 서류 면접 평가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내신 반영 방식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조금 다르고 자사고들은 또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1단계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근 경쟁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1단계 내신 커트라인 동점자 전원 면접 기회를 주는 전형 방식 때문입니다. 보통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1.5에서 2배수 인원을 뽑게 되는데 지난해 외고 국제고 일반 전형 경쟁률 전체 평균 1.3대 1이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올라서 이 정도고요. 올해 설사 경쟁률이 오른다 하더라도 1.5대 1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학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1단계 통과가 어려운 경쟁률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들도 전년보다 경쟁률이 다소 올라서 일반 전형 기준 전체 평균 2.4대 1 정도를 보였지만 1단계 탈락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외대부고, 하나고,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에 지원자 대부분이 각 학교 내신 산출 점수 기준으로 만점이기 때문에 동점자 전원 통과 원칙에 의해서 2배수 이상의 인원이 면접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은 광역 자사고들, 예를 들어 인천 포스코고나 충남 삼성고 같은 경우도 상황이 비슷했고요.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내신을 아예 보지 않는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목 자사고 입시에서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외고 국제고는 1단계 경쟁률이 높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고 자사고는 내신이 안 좋으면 아예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결국 특목 자사고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은 일종의 지원 자격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락의 결정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오를수록 이런 경향성은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2단계 서류 면접이 특목 자사고 당락의 결정적 요소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서류보다는 면접이 더 큰 변별력을 갖게 됩니다. 학교마다 면접 세부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학생부나 자소서 같은 서류 관련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민사고, 상상고 같은 일부 자사고들은 수학, 과학 같은 교과 지식과 관련된 질문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 중에서도 일부 학교들은 단순 서류 질문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공통 질문을 출제하기도 하는데 완전 교과형 질문은 아니지만 지원자의 인문학적 소양이나 창의성, 논리사고력, 상황대처 능력, 진로 역량, 윤리의식 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공통질문 유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시 준비는 각 학교 특성에 맞는 면접 대비가 핵심이라 할 수 있고요. 대부분 학교들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한 개별 질문만 출제하거나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을 함께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대비의 일환으로서 자소서 작성 비중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소서와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배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저질렀던 실수를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첫째는 자소서 작성할 때 의외로 기재금지 사항을 적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직업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거나 자신의 출신 중학교가 드러날 수 있는 행사 명칭 등을 적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적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적 향상에 관한 내용이나 교회 활동을 적는 경우도 많은데 모두 감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자소서 내용을 화려하게 채우는 것보다 우선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특목 자사고 준비할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는
자소서나 면접 답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추상적인 용어로 전체적인 상황 설명에만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 회의를 진행할 때 반장으로서 친구들이 회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물었을 때 어떤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신뢰도를 쌓았습니다. 그 신뢰도와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로 학급 회의에서 친구들을 잘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답변에서 면접관이 수험생의 구체적인 경쟁력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신뢰도라든지 존중 같은 추상적인 단어와 일반적인 상황 설명으로 인해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급 회의를 진행할 때 생겼던 구체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때 자신이 어떤 선택과 행동을 취했는지를 말해야만 질문 취지에 맞는 자기 경쟁력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발굴하거나 보완하는 데 있어서 진로 적합성에만 너무 집착해서 자신의 진짜 장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꿈이 로봇공학자라면 우리 학생들은 유사 로봇을 만들어 보거나 로봇과 관련된 실험이나 탐구 또는 로봇 관련 전문 서적을 통해 어려운 지식을 쌓아야만 자기주도 학습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관심 분야가 명확했고 관련된 독서나 활동이 그동안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졌던 학생들은 상관없겠지만 입시 준비를 위해서 급하게 진로 목표를 정했거나 평소 관심 분야가 아닌 영역으로 자소서 소재를 잡은 학생들은 진로 목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학업적인 진짜 장점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 검색이나 요약, 발표를 잘한다든지 수학적 증명이나 글쓰기를 잘한다든지 또는 창의적 발상이나 논리적 분석력, 이해력 같은 학업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능력을 중심에 두고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소서 내용도 개성을 갖게 되고 면접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돌발 질문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소서에 꼭 진로와 연관된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적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설사 진로 분야가 소재가 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보다는 자신의 학업적인 장점이나 특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목 자사고에 도전했던 선배들이 과거에 많이 저질렀던 실수들 짚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외고, 국제고, 자사고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사실상 면접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면접 영향력이 막대하고 자소서 작성도 결국은 면접을 잘 보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면접 경쟁력은 말솜씨가 아니라 결국엔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 사고 역량 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입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준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스토리 짜맞추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자기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남은 기간 그 장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부나 독서 또는 자기 생각의 정리가 진짜 면접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특목자사고 합격자 자소서 예시를 포함해서 과거에 제가 올렸던 관련 영상들은 이 영상 설명하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들 함께 참고하셔서 합격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